아까 3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썼어요. 네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 미분 관련해서 배울 거는 편미분입니다. 아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미분은 상미분이었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럼 편미분은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다가 저렇게 좀 다른 모양의 D를 쓰고 우리가 뭐 라운드라고 읽습니다. 주로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미분이라고 하죠. 얘는 DT 오버 TP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애초에 P라는 함수가 우리가 운동량이었잖아요. 걔가 시간에 따라만 변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상미분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량이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한 물체의 운동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뭐가 분포되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걔네들의 운동 아니면 걔네들이 갖는 뭐 다른 물리량들을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우리 동력학이나 아니면 이후에 배울 유체역학 같은 데에서는 앞에 거 세 개는 뭐예요? 위치죠. 위치랑 시간에 따라서 뭔가 물리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에도 공기 분자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각 분자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칠판 지우개를 털면 그 칠판 분필 가루들이 막 날리잖아요. 그럼 그 가루 하나하나의 운동량을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위치에 어떤 시간에서의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네.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위치랑 시간을 둘 다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은 나오는 물리량에 대해서는 그럼 얘를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되겠네요. 시간에 따라 미분하는데 위치가 시간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나는 1,1,1 위치에 있는 입자의 물리량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걔가 시간이랑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미분이란 개념을 들고 와서 각각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얘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서로 무관한 것 같으니 각각 미분을 해주자라는 게 편미분이고요. 말로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라운드 소문자 x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얘를 라운드 x예요. 그러니까 x만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엔 뭐냐면은 2y 곱하기 x제곱이죠. 근데 이 y가 x로 편미분 해줄 때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상관없는 애네? 상수예요. 얘는 무관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2y 곱하기 얘만 미분해 준 게 되죠. 2x 4xy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y에 대해 미분해주면 편미분을 해주면은 x제곱이 상수겠죠. 오히려 그러면은 얘만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미분해 주면 1 되겠죠. 2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함수더라도 편미분할 때는 누구로 편미분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 함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은 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분야 동력학이나 동력학에 근거한 유체역학에서는 위치랑 시간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시간은 별개로 놔두고 위치만 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필드라는 개념에서는 시간은 그냥 아예 따로 놔두고 위치만 딱 지정해주면은 그때 물리량이 짠하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제 공간상에서 편미분을 해주는
공간상에서 편미분을 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써줍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블라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나블라? 하여튼 그렇게 쓰긴 하는데 주로 델이라고 많이 써요.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델을 취해주면은 각 방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게 되는 거죠. IJK로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벡터 배웠으면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잘 모르겠더라도 어차피 벡터에 대해서 새로 복습 내용은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떤 스칼라 함수가 들어간다. 스칼라 x, y, z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다 각각 넣고 어떻게 한다? x, y, z로 편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스칼라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장에서 공간상에 어떤 스칼라 값들이 각 위치별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x 방향의 변화율, x 방향의 변화율, y 방향의 변화율, z 방향의 변화율로 각각 벡터를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를 집어넣고 얘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구배라고 한국말로 많이 합니다. 스칼라니까 S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공간상의 스칼라가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스칼라의 값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얘기예요. 뭐 함수로 못 나타내더라도 그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데 수치 해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에 대해 편미분해서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x1, y1, z1이라는 함수 위치에 좌표에 s값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집어 넣으면 나오겠죠. x, y, z에 넣으면은 짠 하고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공간상에 2차원 공간으로 합시다. S의 분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는 여기는 3, 이 라인이 S는 3, 2,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레디언트를 짠하고 구하잖아요. 요 점에서의 구배를 난 구했어 라고 하면은 그 애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가장 급하게 변하는 방향의 벡터를 알려줘요.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나오겠구나. 가장 급하게 커지는 벡터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제 S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땅바닥 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자주 보는 등고선이랑 똑같은 거겠죠. 등고선이라고 해서 뭐 여기가 얘는 300m, 얘는 200m, 땅에서 200m 올라 있고 얘는 100m 올라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떤 스칼라 필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필드에서 어떤 점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점을 구배를 구하시면은 그게 제일 경사가 가파른 그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다이버전스. 발산인데, 다이버전스는 어떤 벡터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떤 벡터 장이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속도장이라거나 어떤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임의의 벡터는 위에 줄을 그어서 표현하죠. 이렇게 되면은 벡터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바로 붙이는 건 안 돼요. 얘도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랑 벡터는
여러분들 여기 벡터 복습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 배웠다면 기억하는 게 점만 찍는 거는 내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표시를 집어넣는 건 외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적 아니면 외적을 따로따로 하잖아요.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예를 하면은 V의 X방향 성분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애초에 V가 벡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각각 그 X, Y, Z 방향 성분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여기랑 얘랑 보면 식이 달라요. 얘는 전체 식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인데 얘는 뭐예요? X, Y, Z 방향 성분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해주죠. 왜냐면은 내적이기 때문에 각 성분별로 분해를 해줬다라는 거고, 컬은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벡터 곱을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전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겠죠. X3가 자료에는 X3라고 썼는데 VZ예요. 그러니까 I가 X방향 성분이잖아요. X방향 성분 빼고 나머지 애들끼리 편미분해줘가지고 서로 빼주면 돼요. 순서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Z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Z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Y잖아요. Y방향 성분이니까 J가 올 거고, 그럼 Y 빼고 나머지 Z 있고 J, Y방향 성분이니까 나머지는 X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돼요. X방향 성분 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K방향 성분 필요하죠. K니까 그 다음에 X로 끝났으니까 X로 다시 오면 되고, 얘가 Z방향이니까 V, Y가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아까 그레디언트는 물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발산이랑 컬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랑 컬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래 수학 때 배우긴 하는데 벡터 적분했을 때 발산은 어떤 공간상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정해놨을 때 걔를 지나가는 벡터들에 대해서, 벡터들을 함수로 나타내는 벡터장에 대해서 발산을 취하면은 걔는 이 면을 통과하는, 면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정했을 때 거길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알려줘요. 그게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컬은 어떤 곡선을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여기를 통한 전체적인 회전 성분을 구해주는데 컬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우스 정리를 찾아보시면 되고, 얘는 스톡스 정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동력학 자체에서는 이거 자체 둘을 쓰지는 않는데 유체역학에서는 되게 자주 씁니다, 두 개를.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미분 복습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